오거돈 시장이 과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부산의 청사진이 무엇이냐? 취임 6개월, 오 시장에 쏟아진 비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진역에서 사상을 거쳐 구포역까지 16.5km. 도심을 갈라놓은 이 철로를 없애고 대신 철로를 땅 밑으로 건설하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비 35억 원을 정부로부터 따낸 겁니다. 이 사업 과연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오거돈 시장 6개월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역대 최대, 지난해보다 9.8% 증가. 부산시 보도자료에도 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오거돈 시장의 치적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살짝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자체가 대폭 늘어난 덕분에 이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증가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성과로 포장할 정도로 6개월간 보여준 건 미미합니다. 오 시장이 후보 때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사업. 첫째와 둘째가 가덕 신공항과 물류 허브 단지 조성입니다. 하지만 물류 허브 단지 조성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서 지역 1138만 제곱미터, 344만 평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국제자유 전용 물류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였지만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숙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공약으로 밀어붙인 뒤 취임 100일 발표한 정식 공약집에선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유라시아 물류 이렇게 해갖고 나왔다는 거 없네요. 꼭 인수위에 문의해 보셔야 돼요. 취재팀이 취임 100일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 시장 공약의 큰 틀인 5대 분야와 서병수 전 시장의 5대 목표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추진 세부 사업도 80% 가까이가 전임 시장의 공약과 그동안 계속해오던 사업을 조금 개선, 변형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약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약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지 않는가. 이제 남은 건 가덕 신공항 재추진. 당초 공약대로라면 지금쯤 김해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을 테지만 아직도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이 가덕 신공항 공약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년도 집권 2기로 들어가는 내년도 부산시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인맥과 여당 프리미엄에 기대기보단 오거돈표 부산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해 이를 실현하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한 지적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없던 자리까지 만들며 챙겨주는 모양새라 공직사회 박탈감이 커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임명된 유재수 경제부시장. 금융위 재직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은 사실로 인해 비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 부시장은 음해성 정보라며 일축했고 부산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제 식구 감사하기로 비추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순수로 본다면은 우선적으로 부산시와 경제부시장은 품위 손상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의혹을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태수 정책특보와 정무특보는 직급에 맞지 않게 권한이 막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아예 2급과 3급으로 직급을 높이는 조직 개편이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5급에 준한 특보가 불과 7개월 만에 2급 고위 공무원이 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산하기관에는 오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자 전문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분이 또 그렇게 수직으로 또 사용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좀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부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그냥 30년을 해야지 5급 겨우 다는데. 부산시는 정당한 절차라면서도 특보의 경우엔 업무 권한과 대우에 제한을 두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동떨어진 인사에 갈수록 실망감이 커져갑니다.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선거 캠프에 결합했던 사람 중심으로 아니 할 말로 자기 삶 챙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사는 부산 시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이다. 인사 난맥상을 보여준 민선 7기. 출범 2년 차인 공직사회의 박탈감을 다독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부산 MBC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경제 현실, 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총 수출액은 5,57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133억 2,800만 달러로 2.9%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도 올해 3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내년 부산의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 부산 수출입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부산. 해운대와 연제, 동래와 부산진, 남수영, 기장 일광면 등이 대상입니다. 올 들어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고 청약 경쟁률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거래 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 더 나아가서 그 부동산 관련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까지 물고 오는. 기업 경기 전망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앞으로 나아질 거다, 낮으면 악화될 거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산 기업들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어땠을까요? 84였습니다.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원인과 대책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원 조선고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제가 특히나 더 어려웠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와 같은 부산의 주력 산업들이 위기업종으로 분류된 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고 하청 납품에 의존해 주도적인 사업 기반이 약했던 것도 큰 요인이겠습니다.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기업인들이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해서 내년에도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친환경 패러다임이 조선 등 일부 업종에는 다소 온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여쭤봐야 되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스튜디오로 직접 좀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화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위기의 부산 경제, 대책은 좀 없을까요? 네,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전략과 지역 현안 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업들도 수출을 통해서 해외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만 해도 전기차 생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 기술이 거의 없는 기업들을 위한 R&D 센터 설립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쪽도 부산은 청약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내년 부산에는 지방 최대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거래 절벽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약조정 지역 해제와 맞춤형 규제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야 침체, 먹구름 이런 부정적인 소식에만 따라다니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내년부터는 모쪼록 회복과 활황, 또 햇살 같은 밝은 단어가 연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부산 청약 조정 지역 일부 해제가 유력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해서 7곳 가운데 4곳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교원이 대거 명예퇴직할 예정이지만 신규 임용자가 한정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을 합쳐 모두 773명이 교단을 떠나게 된다는 건데요.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3면 살펴봅니다. 공항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정호 의원이 국토교통위를 떠나게 되면서 김해공항 확장한 폐지에 힘이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이 김해 신공항 검증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가덕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저지하는 것에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큰 공백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PK 지역 올해 인물 1위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위에 그쳐 부산, 울산, 경남의 반문 정서가 예사롭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단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1위, 박항서 감독이 2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다뤘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쪽에 한개가 내려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도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주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어제보다 더 확대 강화된 상태입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각종 화재 사고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양산 영하 6도, 창원은 영하 9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5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살을 애는 듯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아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8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 2층에서는 오후 3시에 증권 파생상품 배장식이 펼쳐집니다. 지역 기관장과 금융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늘 배장식에서는 기념식 외에도 폐장 신호에 맞춰 최종 종합 주가 지수가 표출돼 올 한 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적표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학도들이 평소 갈고 닦은 장기를 마음껏 자랑하는 행사인 한마음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2시 반 사하구에 있는 은한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페스티벌에는 2001년부터 부산 경남의 4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부경중과 부경보건고 소속의 만학도들이 출연하는데요. 팝송과 캐롤송 등을 부르면서 한마당 잔치를 벌일 예정입니다. 사상 지역 아동들의 건강에 한층 도움을 줄 아동보건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옛 모라 1동 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개소식에 이어 버튼 터치 등 퍼포먼스와 시설 라운딩도 펼쳐집니다.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42년 만에 국제선 이용객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부의 예측치보다 7년이나 빠른 건데요.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목소리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연말 휴가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많죠. 네, 방학 때 되면은 되게 많아요. 저희들 방학 때는 항상 가는데.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7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여행객 수는 1,040만 명을 넘어서 이용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당시 정부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한 2025년보다 무려 7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연평균 12.9%의 폭발적 성장 역시 정부 전망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건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국제공항 가운데 김해공항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고작 630만 명에 불과한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은 큰 문제입니다. 수화물 대기, 주차 대란으로 인한 불편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빌딩 신축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상급 기관인 국토부와 함께 혹은 또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선언한 부산시는 이용객 수 1,000만 돌파로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단순 확장에 불과한 신공항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데 왜 이 어려운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항 42년 만에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김해공항. 이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에어부산이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45%의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3,600원으로 시작한 에어부산의 주가는 상장과 함께 4,020원으로 올랐고 장중 최고가인 5,220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메트로시티입니다. 메트로시티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남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가 네. 외부자 통행을 차단키로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외부차 통행을 차단하겠다는 네, 맞습니다. 말인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달 내로 도로 9곳에 네.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예. 입주민 교통사고가 범죄 위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이 도로가 공용도로처럼 쓰이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겠는데요? 네, 왕복 4차로에 육교와 신호등까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차단기가 설치됨으로써 이 부분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메트로 왕국 사유지에서 사고가 나도 이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주민 중 일부가 사인 받을 때 좋은 점만 말하고 강제로 동의하라고 하던데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살벌한데요.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죠. 외국인 손에 넘어간 고당봉입니다. 고당봉이면 금정산의 최고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정산 고당봉 일대가 지난 5월에 미국인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부산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미국인 손에 넘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일대가 주식회사 삼탄이라는 회사의 회장님 소유였는데 예.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생겼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국립공원화는 발목이 잡힌 격이고요. 예. 토지 소유자가 미국 국적자라서 ISD를 활용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들 거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뺐는데 예. 있는 사람들 거는 지키려고 한다. 자주 가는데 매국노 땅이 된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금정산은 부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이거든요. 네네. 아유, 씁쓸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가덕 신공항입니다. 그렇죠. 요즘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신공항을 다시 짓자는 목소리가 정재계 모두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신공항을 요구하고 있죠. 네, 오호동 부산시장도 시의회를 찾아서 이를 설명했는데요. 네. 24시간 국제공항을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밖에 답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가덕도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이다. 네. 주변에 공단하고 펜션밖에 없는데 되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영종도는 다 짓고 운영을 했나
시티나 김해 명지 신도시 에코 델타시티 밀어버리고 확장을 해서 유럽 미주 갈 수 있나 이런 댓글이 달려 있네요. 네, 경전철도 적자라면서 다투는데 가덕이면 가관이겠다. 공항 국가적 낭비 아닌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포화율이 160%인 공항에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네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동남권 지역 전체의 쟁점이기 때문에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광저우로 향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0분 중국 광저우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 305편이 정비상의 문제로 결항돼 승객 93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승객들을 호텔에 투숙시키고 오늘 낮 12시 항공편을 마련하는 등 상황에 따른 안내와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북구 화명동의 한 오피스텔 타워 주차장 안에서 60살 A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워 주차장 수리를 위해 내부에 들어갔던 A씨가 수리를 하던 도중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만 가오슝에 1차 스프링 캠프를 차려 구슬땀을 흘립니다. 롯데는 이전까지 미국 애리조나 피오리아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가졌지만 시차 적응 등을 고려해서 대만 가오슝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1, 2차 스프링 캠프를 갖기로 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외국인 선수 쉐인 깁슨을 영입했습니다. 부산은 발목 부상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스테판 무디를 대신해 깁슨을 영입해 내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신장 측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깁슨은 최근 불가리아와 키프로스, 독일 등 유럽 리그에서 활약한 가드 요원으로 이르면 31일 창원 LG와 경기부터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산 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발전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서부산 의료원 건립 사업이 최근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산 의료원은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땅에 국비와 시비 등 2,187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부산 시민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성사 환영 부산시민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 순직한 경찰과 의용경찰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건립됐습니다. 어제 오후 기장군 철마체육공원에서 유족과 기장군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마 순직 경찰, 의용경찰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52년 9월 동래경찰서 철마지서 소속 경찰과 의용경찰 8명 중 7명이 무장공비와 교전을 벌이다 숨졌으며 경찰은 매년 추도식을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산 도시철도를 탈 때 반대 방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갔더라도 5분 안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추가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내년부터 같은 역 5분 내 재개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해 개찰구에 잘못 들어가도 역무원을 찾아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KTX 부산역과 울산역의 중간 지점인 금정구 노포동에 KTX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양산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최근 KTX 중간 역사 설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경남도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쪽에 한기가 내려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도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주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각종 화재 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살을 애는 듯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아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8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요일과 주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